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수경입니다. 네, 어, 전에도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굉장히 낯서실 수 있는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기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데서 안 봤거든요. 사업 설명을.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인테리어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을 때만 해도 다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인테리어가 거의 없는 그런 곳을 가면서 뭐 이런 데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테리어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하면서 아메이 사업에 어떤 비전을 보고 비즈니스를 해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공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학과를 졸업했고, 컴퓨터학과가 뭔지 모르고, 지금 좀 있으면 수능이죠. 수능이죠. 그 수능 때가 되면 막 그때가 막 생각이 나요. 저는 수능을 받고 마지막 특차가 있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수능을 보고 친구들이 제가 생일이 수능 다음 날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친한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제 생일날 애들이 다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왔어가지고 이제 수능을 보고 채점을 할 때만 해도 나 서울대다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가채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를 이제 다 내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로 통계를 딱 내가지고 한 1교시, 2교시 딱 지나면 이렇게 전체 학교 평균이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 얼마냐, 너 얼마냐, 너 얼마냐 이걸 애들끼리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가 잘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애들이 울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울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도 그냥 막 딱히 막 어떤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기보다는 에코가 어디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냥 시험 성적에 맞춰서 저희 그때 딱 이제 시험 보고 나니까 학교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고 학원에서 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대성학원 막 이런 데서 이렇게 학교에 하나씩 뿌렸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몇 점이면 어디 갈 수 있고 몇 프로면 어디 갈 수 있고 막 그게 이제 칠판 옆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봐서 그냥 컴퓨터 학과가 취업이 잘 된대. 그러니까 내 지금 점수에 맞는데 그냥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컴퓨터 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저는 컴퓨터 학과가 뭐 포토샵 하나? 막 이러면서 정말 개념 없는 채로 대학을 갔고요. 대학을 가서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 학 개론 이거를 배웠는데 그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냥 컴퓨터의 어떤 컴퓨터의 히스토리 같은 걸 이제 알려주면서 뭐 이제 얘기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블루투스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블루투스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학교 갔을 때. 처음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게 파란 이빨의 합성어예요. 블루와 투스티스. 우리 이빨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란 이빨.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파란 이빨을 귀에 꽂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게 그걸 보면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처음에는 되게 대단한 기술로 이렇게 됐는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양된 기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책에서. 그 책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이제 모바일 사업부로 취업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를 취업할 때도 이제 대기업에서 그때만 해도 대기업에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나와서 이렇게 선배들이 대학 선배들이 나와서 이제 그 원서 접수를 도와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삼성하고 LG를 썼는데 두 군데 다 붙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모바일 사업부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을 선택했고 삼성을 선택했던 이유는 원래는
LG를 갈까 했어요. 이유는 집에서 통근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회사 앞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삼성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삼성을 선택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거의 제가 회사 퇴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LG는 핸드폰 사업부를 접었어요. 그때 어떤 그 잠깐의 선택이 되게 크게 많은 걸 바꿨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폰이 이걸 냈어요. 이 스마트폰을 딱 낸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렌드가 뭐였냐면 핸드폰을 점점점 작게 만드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저게 블루블랙 폰이라고 굉장히 많이 팔렸던 폰인데 굉장히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이렇게 딱 슬라이드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쓰는 저런 폰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쓰는 이런 폰들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누가 저렇게 큰 걸 들고 다니냐 벽돌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벽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그때 트렌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LG 사장님이 이거는 잠깐 있는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기술을 안 따라잡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전에 뭐가 잘 됐냐면 이렇게 터치하면 요 앞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어오는 초콜릿폰이라는 게 LG에서 대박을 쳐가지고 굉장히 잘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잘 됐었고 걔는 터치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스마트폰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제도 제가 사업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성공의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은 꽤 좋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올 때 따라잡지 않아서 이제 점점 스마트폰 세계에서 멀어져 갔거든요, LG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삼성을 선택했고 삼성을 선택해서 블루투스 팀에 들어갑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나는 팀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제품들이 준비되고 앞으로 다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됐죠. 마우스에서 선이 사라질 줄 아셨습니까? 요즘에 마우스 선 있는 거 이렇게 꽂고 다니시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십몇 년 전에도 블루투스를 이제 뭐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거 다양한 거 사람들이 안 써본 거 다 써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거 이어폰 꼽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어폰을 꽂고 막 다녔더니 제 동생이 언니 요즘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왜 안 꼽냐고 블루투스를.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블루투스가 지금처럼 다시 왕성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책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지식마저도 틀릴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를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고 저는 약간 뭐 다들 그렇게 보시겠지만 이렇게 막 세상에 저항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딱히 꿈은 없었는데 그냥 잘 살고 싶다. 이거는 다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냥 대학 나와서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고 이러면 나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못 느꼈던 거를 대학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더라고. 빈부의 격차. 어, 빈부의 격차를 대학 때도 느꼈는데 아니, 회사를 가니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똑같이 연봉이 똑같잖아요. 신입사원들이. 연봉이 똑같은데 삶이 달라요. 그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내가 과연 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회사 처음에 입사해서 그 학생 때 학자금 대출이 이만큼 있었고 그리고 또 회사 앞에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전세를 구해가지고 또 그 빚이 이제 다행히 회사 백으로 그게 이제 대출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을 안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처음에 안고 시작한 대출만 5천, 6천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제가 옆에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보너스 또 이제 보면 다들 막 삼성 들어갔다 그러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 보너스 막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연말 보너스가 제일 잘 나오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50%를 받으면 이제 친구들이 연봉의 50%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받으면 다들 뭐 하냐면 완전히 갈려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차를 뽑아요. 외제차 이런 거 뽑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샤넬백 막 이런 거 막 큰 거 몇 개 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빚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빚을 갚죠. 빚을 갚기 시작하니까 이게 딱 똑같은 월급을 받고 사는데도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결혼을 하잖아요. 더 달라요. 결혼하는 장소부터가 달라요. 거기서부터 티가 확 나기 시작해요. 어느 장소에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회사 직원인데, 너무너무 다르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 대학 때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때 딱 갔더니 저는 이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간 건데, 대학에 가면 이제 특별 전형으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특별 전형으로 오는 친구들 보면, 이제 뭐 해외에서 몇 년간 거주했던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아버님 뭐 직업이 뭔가 이런 거 보면 뭐 외교관이고 아니면 사업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처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 가지 스펙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수업에서 그 교수님이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수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벙쪘죠. 그랬는데 이제 영어를 이제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혼자 떠드니까 좀 애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 앉은 애들 이렇게 몇 명을 찍어가지고 한 두세 명을 찍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셨는데 운이 너무 없으셨어요. 그 다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걔들은 다 영어를 완전 네이티브로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애가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교수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 애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러고 끝나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다르구나. 이게 살아온 세월도 다르지만 뭔가 삶도 너무 다르구나. 남자들은 더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보통은 다 군대 가요. 다 군대 가고 일반 병으로 다 가는데 부모님이 사업하시고 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학과는 굉장히 그게 많아요. 남자들이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회사 채용되듯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어 그냥 사업하는 친구들끼리 니네 아들 있니? 우리 아들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긴 하지만 거기 가서 일하고 여기 가서 일하고 절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오면 그게 또 경력이 돼요. 내가 프로그램 3년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경력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또 영어가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외국계 기업에 그런 기술 마케팅으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연봉이 높습니다. 일반 대기업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신입사원 때 꿈을 적어라 그러는데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그때 당시 10년 뒤면 34살이었어요. 10년 뒤에 그럼 연봉이 1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1억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 다녀서 내가 과연 가능할까? 내가 보니까 우리 지금 나보다 10년 더 다니신 분들 회사 다녀서 연봉 1억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게 불현듯 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막 사람들이 과로사나 싶잖아요. 그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에 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고 있을 무렵에 저희 엄마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죠. 이제 집에서 뇌종양 판정 받아본 일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딸둘인데 집이 아빠랑 안 친해요. 그런데 이제 아빠랑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때. 그러면서 어,
너무 많은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 병원 생활 몇 달이 저는 되게 그래도 나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뭐,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족의 누군가가 또 아파버리면 제가 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정말 저희 집이 그 현실적인 그 평범한 가정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 나이에 이제 퇴직을 하셨고, 50대 초반에 정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균이거든요. 퇴직을 하셨고, 이제 동생은 또 이제 나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대학을 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고 저 혼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뇌종양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가 마구마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게 위기감을 확 느낀 거죠. 내가 혼자 해가지고 이게 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옆에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벌어도 내가 위기가 오면 진짜 종이장 찢어지듯이 그냥 바닥으로 처박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20대 후반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셨던 분이 지금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빠를 통해서 아메이 치약이 전달됐고요. 아메이를 이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들어는 봐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부모님이 해보실 것 같길래 그냥 좀 도와드려야 되나? 뭐 이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왔고요. 이런 자리에서 처음에 이제 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지. 집도 좀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차는 뭐 꿈도 안 꾼다. 뭐 해외 가는 거 뭐 내가 유학 갈 건 아니고 나중에 내 자식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여행 뭐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니고 살면 훨씬 좋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쇼핑에 제가 실은 쇼핑 무료 같은 게 이게 원래 사람 다 돈 쓰는 데가 다 따로 있는데 저는 막 쇼핑이 제가 돈 쓰는 분야가 아니에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편하게 그러니까 돈을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돈 다 신경 쓰시죠? 카드값 확인하시면 돈 다 신경 쓰시는 거예요. 전 그게 꿈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좀 누군가를 돕는 게 도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저의 최대의 오늘 하루의 목표는 퇴근이었어요. 퇴근. 오늘 안에 퇴근하자. 그게 너무 바쁘면은요, 사람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 뭐 정도전 이런 사극 좋아해가지고 사극 막 옛날에 많이 봤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이제 정도전을 쫓아서 어떤 이제 그때 뭐 여자 배우가 신세경인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지들의 두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너무 많은 이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도 좀 나아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사가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그들은 너무 바빠서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언제 글을 배우며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데 언제 학습을 해가지고 바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라마인데 너무 슬프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너무 회사만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온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는데 바쁘고 회사 가면 퇴근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바쁘고 이거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회사를 딱 그만두면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갚아야 될 빚도 주말리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분명히 이게 아니야 이러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건 아니야 때려치고 의사가 될래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러 들어간 친구도 있었고 어떤 이제 친구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만두고 아예 공무원 아예 시간이 좀 널널한 연봉은 좀 줄어들지만 이제 그런 데로 가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어떤 정신적인 여유가 안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들은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짬내서 제가 처음에 OM을 올 때도 어떻게 왔냐면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와이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회사 앞에 사업 설명회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갔고 거기에서도 진짜 저녁을 안 먹고 제가 포기한 거죠. 저녁 시간이 원래 30분인데 제 저녁을 안 먹고 그래 미안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가서 1시간 반을 딱 듣고 이제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요런 얘기를 제가 그 안에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저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사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이미. 그래서 120세 시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이 지금 120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부모님 보험을 들어드렸을 때가 70세였어요. 그러면서 뭐 80세는 곧 뭐 1년 안에 나올 거고 앞으로 100세가 나온대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세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젠 120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상한다는 게 65세 이상의 비율이 넘어가는 게 2030년 몇 년 안 남았죠? 6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120세 시대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미래학자는 2030년, 유전학자가 2050년, 분자 생물학자가 2070년이래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2070년인데 2070년에 120세 되는 분 여기서 굉장히 드무실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다 이제 그 정도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 옛날에는 한 번 지어놓으면 막 90년씩 회사가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12년 예상한대요. 12년, 15년 뭐 요 정도 예상한대요. 그러면 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메이 조금 한 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왜 하냐, 뭐 요즘에 이런 게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살아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는지 저희가 그거 알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도 어렵잖아요. 뭐 무슨 연금 준비가 다 된다는 삼성전자, 뭐 주식만 사면 뭐 계속 뭐 매달 사면 뭐 노후가 해결될 것 같이 얘기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4, 5년 상간에 이제 점점 이렇게 아래로 가는 주식이 돼버린 느낌이 벌써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업이라는 것도 90년을 갈라 그러면 한 3대, 4대가 잘해야 90년을 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기업의 뭐 대물림이 된다 하더라도 한 최소 3대 이상이 눈 멀쩡히 뜨고 진짜 똑바르게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그 기업의 수명인데 저희가 보통 12년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쿠팡 너무 대단하죠. 쿠팡이 언제 생겼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쿠팡 몇 년도에 오픈했을 것 같으세요? 2010년. 요번에 망한 큐텐, 티몬, 걔네들이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2010년.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쿠팡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몇 년 전엔 G마켓이 대단했습니다. 몇 년 전에 네이버가 대단했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걸 믿고 내가 거기에서 올인해도 그게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속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에 함정이 있죠. 2012년도에 53세였는데 더 줄었어요. 10년 만에 더 줄어서 이제 49.3세. 퇴직이 더 빨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조금 제 연령에 비해서는 조금 결혼을 일찍 한 편이어서 그런지 큰아이의 이제 친구들을 보면 엄마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고 아빠들은 막 띠동갑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남편보다 띠동갑이 많으니까 회사에서도 직급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저 남편보다. 그러니까 연봉이 더 높죠. 저보다는 너무 평안하게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 되니까 퇴직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퇴직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그럼 일을 안 하냐? 그러진 않으세요. 퇴직은 했지만 뭐 프리랜서로 그 분야에서 몇 년을 하신다든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다른 일을 찾아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을 해보신다든지 자영업을 해보신다든지 어떤 일들을 겪으시죠. 그 이후부터. 그런데 실제로 그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 연령은 너무 늘었어요. 72.3세예요. 그러면 72세인 분이 어떤 노동시장에서 근무를 하실 것 같으세요? 대기업 사장? 뭐 아니면은 막 레스토랑 사장님? 72세? 뭐 의사분? 이렇게 임플란트 힘없으면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주차 관리 요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50대는 또 못 가요. 60대 초반도 못 가요. 거기 가면 텃세가 있으시대요. 감히 그 나이에 여기로 오냐? 딴 데 가서 더 하다 와라. 막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다 평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은 하나 일을 하는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AI가 나왔습니다. AI가 나오면은요, 실은 위협적인 거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돈 잘 벌던 분들이 위협적인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잘하잖아요. 암기하고 이런 게 쓸모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고, 그리고 근로 희망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고, 평균 퇴직 나이는 너무 짧아졌고, 무소득 기간은 너무 길어진 거예요. 내가 소득 없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주머니에 매일매일 1,000원, 10,000원 넣고 그걸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진 않잖아요. 너무 열심히 그 앞전 세월을 다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가 그런 노후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하셔도 되고, 자영업을 하셔도 되고, 유튜버를 하시고, 뭐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투자도 하시죠? 부동산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예적금도 하시고, 어,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부동산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는 직장 왜 다니냐?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그거 뭐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한 달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경시되는 사회가 된대요. 아파트 값이 특히 주거비가 너무 오르게 되면 내가 어차피 일해가지고 저 집도 못 사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한 달 한 달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개미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한 달 한 달의 소득을 열심히 버는 어떤 그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걸 누적시켰을 때 뒤가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저희가 살고 있죠. 저희가 자본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또 기회가 주어지죠.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의 땅이라서. 어, 뭐래더라?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의 자식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민자의 자식이 저렇게 뭐 삼성 같은 거 이룩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민 온 분이 다음 세대가 막 그 삼성 같은 걸 차린 거예요.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듯이 그런 어떤 오픈되어 있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큰 부자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저는 회사가 갈 때요, 성공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 월급을 꿈꾸지,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월급 받으면 됐어, 뭐, 막 이러면서 회사를 간 거지, 내가 앞으로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크게 성공을 할 거야. 이랬으면은 그 회사 좀 다니다 금방 빨리 사업을 뭔가를 찾았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관점의 변화라는 게 생기고,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 그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95%는 노동 수입을 한다. 그런데 5%만 자산 인세 권리 수입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 수입을 가져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자산 인세 권리 수입을 가져야만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이제 그 저 4사분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만으로는 어, 노후 대책도 안 되고 그건 명확하죠. 회사 다니면 노후 대책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받으시는 분 제외하고 부모 뭐 그거 노후 대책이 되시나요? 안 되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노후 대책이 되실까요? 안 되세요. 지금 자영업이 엄청나게 폐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 빚을 내줬잖아요. 막 망할까봐 막 빚을 내서 이제 유지시켰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자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했는데 빚은 너무 많이 진 상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된다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의사다, 전문 직종이다고 생각해보자. 의사가 그러니까 봉급 받는 의사가 있고요. 자영업하는 의사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크게 재단 하나 해가지고 병원을 해. 그러면은 그걸 물려받는 의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 명의 의사가 한 달간 휴가를 갖다 치자. 어떻게 될까? 1번은 회사를 잘려야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절단.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달 월급이 없어요. 자영업자가 폐업도 아닌데 한 달간 문을 닫고 놀러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님이 그냥 뚝 끊기죠. 망한 줄 알잖아요. 저 문제 있다 분명히 저기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엄청난 대형 병원을 가진 의사가 한 달간 놀러 갔다 왔어. 어떻게 돼요? 멀쩡하죠, 뭐. 그 각 분야별로 다 전문의가 거기 다 있는데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비즈니스 사업가로서 우리가 투자가로 넘어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지금 어딘가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 막 다들 막 지금 막 큰일 났다 막 하루 종일 막 보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어, 투자는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투자는 정말 자기가 사업소득으로 잉여되는 돈들이 투자로 흘러갔을 때 진정한 투자가 되는 거지. 어,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으면 못 먹고 사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노동 수입의 대표적인 소득이 월급, 자영업 소득, 아르바이트고요. 자산 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 임대료,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작권도 실은 꾸준하지 않아요. 책이 계속 팔리는 거 아니죠. 스테디하게 팔려야만 저작권 꾸준히 나오는 거고. 그나마 건물 임대료도 임대인이 계속 와주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계속 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산 소득에 포함된다. 저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왼쪽 소득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가 아프면 끝이다. 그런데 오른쪽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월급을 내가 1,000만 원, 1억씩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게 훨씬 크다 그랬어요. 2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100만 원씩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게 훨씬 크고 내 인생에서 파워풀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난 뭐가 있냐? 내가 당장 글을 쓸 수도 없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당장 집을 뭐 건물을 살 수도 없는데 나는 뭐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된 거죠. 저는 아메이를 처음 전달받았을 때 이제 회사에서 저 20년 그 대학 선배님인 분이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꿈이 회사를 그만두면 베스킨라빈스 하시는 거라고 제가 회식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끝나면 베스킨라빈스를 차려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 그런 프랜차이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 중에 이제 베스킨라빈스를 한번 알아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3억에서 4억을 넣고 내가 오른쪽에 팔에 근육이 생길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풀면 된대요. 풀면 된대. 아이스크림이 돌덩이잖아요. 아시죠? 그 냉동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냉동된 거 바로 꺼내서 퍼보셨어요? 웬만한 힘으로는 그 푸기 힘들어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는 예쁜 여자 친구를 알바로 못 쓴대요. 연약해서 그거를 풀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그런 데는 다 건장한 남자들이 거기에서 그거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직원 쓰면 또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퍼서 한 달에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500에서 600 정도 번대요. 내가 퍼서. 내가 같이 퍼가지고. 어, 그러기엔 너무 큰 돈이다. 막 제가 그래서 뜯어 말렸거든요. 언니 차라리 그 돈으로 넣어놓고 집에서 놀아요.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하시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아메이를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 길은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보다 20년 먼저 회사를 오신 들어와 계신 그분이 제가 새벽에 일할 때 같이 계시고 새벽에 퇴근할 때 같이 계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계시고 그걸 보면서 내가 20살 20년 먹고도 저 행동을 하긴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둘 때 수입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던 지금 직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직원 그 동기들끼리 맨날 막 헛소리 했거든요. 예, 저 앞에 네가 뭐 감자튀김집을 차려라 그러면 내가 뭐 반 지분을 댈게 막 이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거기서 알바를 뛰자 막 이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듣고 제가 이제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죠. 알리기 시작하니까 막 당장 한다 그러시던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도망가세요. 대부분 그렇진 않으시죠. 어,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지? 기업이?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약간 그 분석적인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 제가 컴퓨터학과였고 저는 늘 컴퓨터와 함께 24시간 거의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랬지? 제가 생각해도 의아한데 앉아가지고 네이버에 아메이 치면 안티카페가 횡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엄청 많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인터넷에 단 한 번도 아메이를 쳐보지 않았어요. 쓸데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들어가서 봐봐야 내가 그게 크다 그렇게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 설명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자료가 되게 신뢰 있어 보였거든요. 특히 이런 자료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이때는 사업을 했던 때가 아니니까. 근데 2005년도에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메이가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통장이 비어 있어도 좌절하지 말라. 내 말이다. 막 이러면서 그죠?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막 40년 만에 21세기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와서 통장이 비었어도 좌절하지 말라 이러면은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하는 건 테슬라 뭐 세일즈맨 정도 될까 말까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테슬라 우리가 뭐 그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크게 성장했고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을 대단하다 뭐 되게 엄청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엄청 크다, 장황하다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처음엔 좀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기업 수명을 이미 뛰어넘은 65년 이상의 이제 곧 70년이 되는 아메이 본사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는 90주년이 됐죠.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어떤 기업으로 이미 이제 성장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 이게 아메이를 다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른 업체들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마음, 마인드가 얼마나 큰 여파를,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혁신,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게 이제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죠.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된 아메이고요. 더 나은 삶을,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지인들까지, 내 가족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게 시작이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취도 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직과 신뢰를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 아메이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거에 가치에 기반해서 저희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을 한 삶을 돕는 것, 이게 아메이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브즈였는데 거기에 지금 헬시어가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을 한국이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또 들어갔고요. 60년의 기업 철학,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이 아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또 물류 시설을 가지고 있고, 포브스지 선정 미국 탑 100대 사기업 안에 들어가고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전 세계 아메이 수의 임직원이 저렇게 많고, 그리고 전 세계 아메이 사업자 수도 굉장히 많죠. 한국 아메이는 88년도에 설립은 했는데 91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매출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몇 년, 21년 기준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삼성 아셈타워에 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직접 판매 기업에서는 계속 한국에서도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뷰티, 리빙에 이르는 이제 700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메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철학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만들어 팔고 나 몰라라 하자라는 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한국에는 너무 가슴 아픈 옥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기업이 철학이 없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냥 팔면 끝이지 뭐. 돈 벌면 다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메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리고 저희 이제 이스프링,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스프링, 아메이 퀸티아이, 뭐 홈, 스카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품을 하나를 선정해서 팔아보시려고 해보신 적 있나요? 어, 저는 약간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부만 했고 한 번도 뭘 세일즈를 해본 적이 세일즈도 안 해봤고 사업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소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기준이 소비자 마인드였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전달받고 그럴 때는 뭐 다 자기네 거 다 좋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아메이를 진짜 해보니까 고객 소비자분들이 하나씩 저랑 똑같은 마인드로 수세미는 제일 좋아, 뭐 치약은 제일 좋아, 뭐 아메이에서 비타민 C는 제일 좋아, 막 이거 마약 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다 합치면 아메이 제품이 다 좋은 게 맞더라고요. 다 그것만 써보신 거예요. GNH 로션만 20년째 바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바디 샴푸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안 알려줬대요. 처음에 알려준 분이 로션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 때 다 알려드려야 돼요. 20년간 로션만 쓰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바디 샴푸도 있는데. 그래서 저런 한 가지 한 가지 제품을 저희가 제품으로, 진짜 사업을 할 제품으로 인지를 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사업을 하는 중간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안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오늘 당장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시고 인터넷 판매업을 신청하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개설을 하세요. 그러고 내가 뭘 팔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브랜드 있는 거 절대 안 주고요. 어디서 사오셔야 되냐면 중국에서 사오셔야 돼요. 중국산. 저기 중국 그 도매센터에서 떼오셔가지고 이제 파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배송도 쉽지 않은데 퀄리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올려놓고 그 제품이 팔릴 것 같죠? 내 제품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게 검색이 안 돼요.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 검색이 안 되지? 막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나는 올렸는데 내가 내 링크를 타면 그게 나오는데 내가 검색을 하면 내 제품이 검색이 안 돼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 하는 것도 그 전문가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막 되게 사고 싶게 만들어 놓은 거 아메이 가면 눈은 높아져가지고 아메이 사이트 가면 얼마나 제품이 이쁘게 다 찍혀 있고 막 얼마나 전문가스럽게 상세 페이지가 쫙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 찍어 올렸더니 나도 안 살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전문가스럽게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 제품이 검색이 돼야 누가 사죠. 검색이 안 되니까 광고를 해야죠, 광고. 그 광고비 막. 요번에 제가 뉴스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 변호사분들이 또 이제 변호사도 그거잖아요. 경쟁이잖아요. 네이버에 광고를 하시나 봐요. 근데 그 클릭 한 번에 5만 원이래요. 그만큼 어떤 키워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렇게 경쟁 업체인 거예요. 경쟁 업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클릭을 하다가 이제 그 광고비 다 빼먹으려고 내 거 올리려고 계속 남의 거를 클릭하고 있는 거죠. 출근해서. 옆집 거를 계속 클릭을 하는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시다가 그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AI가 있으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뷰징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게 너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체를 사가지고 돈을 주고 클릭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알아채서 이제 신고했더라고요. 그 돈이 5억이 5억.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광고를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란 거예요. 저희가 어떤 업종을 하려고 해도 광고를 안 하고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트리라이트 9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제품을 저한테 주지 않아요. 아메이가 아니면 주지 않아요. 지금 아메이 빼고 어디 가서 90년 역사에 영양제 내가 취급할 테니 나한테 줘라라고 말해보세요. 그 몇 개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개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팝니다. 절대 안 팔아요. 네. 최소 뭐 이렇게 컨테이너 다니는 대줘야 팔죠. 그렇게 안 팔거든요. 그리고 내가 싸게 팔면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자본력을 들고 와서 나랑 100원 차이, 10원 차이 싸움을 해요. 그게 쿠팡이고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트리라이트 90년 역사가 된 거를 내가 취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메이는 굉장한 사업의 기회를 여러분께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원료를 만들려면. 저희가 믿을 수 없죠. 어떻게 믿을 수 없어요? 이제 홍삼을 재배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제가 홍삼을 이제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홍삼을 키우는데 그 홍삼 키울 때 농약을 막 뿌리잖아요. 근데 농약을 뿌리지 말고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뭐 1kg에 뭐 10만 원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몰래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그 유혹에 밤새 시달리지 않을까요? 1kg에 10만 원인데 내가 지금 치면 저걸 10배 불릴 수 있는데 안 치면 막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스스로 경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홍삼을 만드는 사람인데 홍삼 재배부터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다 신의를 지켜가면서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전 세계 4개, R&D 센터 4개, 그래서 핵심 생산시설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저 돈을 투자할 돈도 없어요. 저희는.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과학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집이 돼요. 이제 짜서 먹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과학이 없으면 집이 돼요. 네. 그리고 이끄는 혁신, 시대를 이끄는 혁신,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든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기술 있잖아요. 얘가 왜 생겼어요? 아메이가 정수기 만들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르셨죠? 네. 그래서 75곳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에 저렇게 대단한 연구진들이 계속 연구를 너무 피 터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허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분한테 줘요. 그러니 그분은 거기서 특허권 하나만 터지면 이런 로또가 세상에 없는 이 연금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로 받는 특허권 수입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하지 않겠어요? 진짜 그 연구비 다 대주고 내가 이거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돈 다 대주는데 어느 그 사람이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왜 저희 천지인 있잖아요. 이렇게 천지인. 요런 거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 낸 건데 그 다 50만 원, 100만 원 받고 그냥 회사가 다 권리고 하나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그냥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 원래 그게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정말 대단한 식물 영양소 연구, DNA까지 연구해서 DNA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영양제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저런 항산화 능력과 관련된 이제 분석 그리고 임상 실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더블엑스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더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정말 뭐 침팬지랑 인간이랑 다른 건 미생물밖에 없대요. DNA가 거의 흡사하대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이 얼마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식습관 연구, 그리고 아이들의 영양지수. 저 NQ지수는요, 뉴트리라이트가 개발했고요. 그거가 너무 좋아서 국가기관에서 가져가서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 너무 좋은데 그거를 피부에까지 바르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글리스터는 너무 좋죠. 전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GNH 바디케어, 그리고 세티니크 헤어케어. 저희가 씻고 바르고 하는 게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나쁜 게 있다면 저희 몸에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너무 좋아지죠. 안 좋았던 사람도 좋아지고 저거 쓰다가 딴 거 쓰면 못 쓴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 알아보시면 정말 제대로 제품 공부 내가 왜 해야 돼 하지만 그 제품 하나 잘못 사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스프링 새로 나왔죠.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신경 쓰는 정수기 회사가 한국에 없었는데 이번에 뉴 이스프링이 나오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랬더니 다른 데서 좀 그러셨는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공지가 떴다가 다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다시 공지가 또 떴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먹고 해서도 나오지만 그냥 생필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옛날에 섬유 유연제 굉장히 문제됐었죠.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어떻게 오래 가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쫙 박아가지고, 그죠? 이게 내 모든 옷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향을 박아가지고 오래 가잖아요. 그게 좋을까요? 향을 포기하고 건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아메이 홈이나 이제 그런 이제 아메이 퀸 역시도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냄비, 매일매일 쓰는 세제, 매일매일 쓰는 숨 쉬고 있는 우리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까지 상생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원포원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도 진출하고 있고요. K뷰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1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에는 아시아 물류 허브센터가 있고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모습에서 건강해지고 매력이 높아지고 경제 자산도 높아지는 이런 모든 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아메이다.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를 하죠. 저희가 아플 때 왜 9988234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 죽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어, 가장 무서운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관절인 거 아시죠? 누워버리면 암보다 더 무서워버려요. 인생의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로잉 랩이나 마이 웰리스 이런 것들을 아메이와 함께 그냥 소비자로만 하셔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엔 너무 좋다. 거기에 더하기 우리의 이런 아메이 커뮤니티 그리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 함께 되면 인생에
어떤 삶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아메이 소득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거예요. 아까 끊임없는 캐시플로우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여행이 존재하고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속 때문에 아이들과 또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물건은 생필품이에요.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에요. 생필품을 안 쓸 때가 언제죠? 돌아가시면 안 쓰십니다. 그 전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각종 뭐 공기청정기 다 집에 있으시죠? 아메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브랜드 체인지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의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체인지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유통 경로로 다 쓰고 계세요. 이미. 다 쓰고 계신데 그 유통 경로를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만든 유통 경로에서 저희가 물건을 다 쓰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메이 회사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품을 아메이가 직접 공급하고 그리고 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ABO인 저는 직접 구매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가 되게 심플하게 김종규 사장님 그 얘기해 주시잖아요. 공장에서 사는 게 싸겠어요? 슈퍼 가서 사는 게 싸겠어요? 그 한계로 끝나거든요. 아메이는 공장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나누고 성장하는 응원하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통이 이렇게 많이 변했죠. 옛날에 총판 도매 소매로 가다가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메이는 35%를 본사가 가지고 있다가 기여도에 따라서 그거를 또 ABO에게 나눠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O의 혜택은 30% 할인, 35% 보너스 기회, 그리고 100% 만족 보증 환불 제도, 택배 서비스가 있죠. 100% 만족 환불 제도 아무 데서도 못 봤어요. 백화점 가서 립스틱 하나 사셔가지고 한 3번 바르고 가서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경찰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그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서비스. 자, 스마트 스토어 아까 개설해보라고 하셨죠? 하루에 1,000개씩 물건이 들어오면 행복하시겠죠? 하지만 1,000개 택배를 보내셔야 돼요. 하지만 아메이에서 1,000개의 물건을 내가 아무리 주문을 넣었다 그래서 내가 택배를 1,000개 쌀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다 해주고 있죠. 공짜로. 만약에 나는 뭐 저기 뭐 딴 데 맡기는데요. 그 돈 내고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 아메이가 공짜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저 원래 이마트 가서 30만 원 써서 300포인트 받고 살던 사람인데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현금 10,000원 받은 거예요. 너무 괜찮다. 내가 이걸로 스타벅스 커피 2잔을 마실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돈을 썼는데 돈이 들어왔어. 프로슈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고 저랑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저에게 알려줬던 분도 똑같이 요 매장 가가지고 20만 PB 정도 제품을 사고 저도 아메이 제품을 20만 PB 사고 제가 알렸던 두 분도 20만 PB씩 샀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캐시백을 제일 많이 받냐? 그러면 다 S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미팅을 들은 분도 S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S가 많이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 보너스 표를 보시면 20만 포인트부터 3% 적용을 받는데 AB부터 3%에서 6,000원씩 받아가시고 나는 이제 2명한테 알려서 그룹 PB가 60만 PB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6%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 적용받고 36,000원에서 요 두 분이 가져간 6,000원을 뺀 24,000원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하신 S는 80만 PB, 그룹 PB는 80만으로 매출은 제일 높지만 6% 적용 받으셔서 48,000원. 근데 나와 AB가 가져간 캐시백을 빼야죠. 그래서 빼기 36,000원을 하면 12,000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시작했다고 받는 게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윤리적인 보너스 배분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순이고요.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해요. 여기서 스폰서를 없애볼까요? 나 아메이랑 같이 할래. 그리고 딱 끊고 불가능하지만 내가 아메이랑 가로 붙어 있다고 해서 나와 A, B의 캐시백이 바뀌나요? 바뀌는 게 1도 없습니다. 스폰서가 계시다는 건 나의 사업을 도와줄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죠. 이분 원래 이마트 가서 얼마 받았어야 돼요? 300원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6,000원 받게 해드렸잖아요. 실제로는 6,000원이 아니죠. 1.7배 하기 때문에 거의 10,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 받을 분, 300원 받을 분 10,000원 받게 구해드리는 거 일이기도 하죠. 좋은 제품 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니아 소비자를 모으는 거예요.
치약 한 개 쓰시는 분 10,000명 모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로션만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디 샴푸도 얘기해 주시라고. 로션을 좋아하시면 바디 샴푸도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하나를 쓰시는 분에게 저희 제품을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면 그분이 여러 가지를 쓰는 분으로 매니아로 변신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니아 소비자를 모으게 되면 지금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저희가 100만 원 벌라 그러면 편의점에서 100시간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100시간. 100시간 계산하면 하루에 5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 다 하셔야 100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메이를 하시면 빨리 되세요. 이 정도는 그러면 한 2~3달 만에 되신다. 아까 얘기한 편의점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5시간씩 월화수목금 3달 하시면 이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정도는 금방 만드신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시면 나를 기준으로 A, B, C, D가 같이 나도 쓰고 그리고 같이 쓰고 그리고 또 이걸 사업의 기회를 전하죠. 그렇게 되면 A, B, C, D가 400만, 300만, 200만, 100만에서 전체 1000만이 됩니다. 그럴 때 15%, 12%, 9%, 6% 적용받아서 A 그룹이 60만을 나눠가지고 B 그룹이 36만을 나눠가지고 C 그룹이 18만 원, D 그룹이 6만 원을 나눠 가져요. 그럼 저는 얼마를 받냐? 그 달에 쓸 게 없어서 절대 빵피비가 될 수가 없는데 쓸 게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안 써보려고 해봤는데 안 써지지가 않아요. 진짜 뭐라도 사야 돼요. 휴지라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빵피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PB 기준으로 21%를 하면 210만 원. 근데 요 ABCD가 가져간 캐시백 12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남죠. 근데 아까 BB로 계산했을 때 1.7배 이상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73배를 하면 156만 원이 되고요. 브론즈 빌더를 하는 Q를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30%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가량의 캐시백이 그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월급으로 200만 원 받는 거 별일 아닐 수 있어요. 뭐든 하면 200만 원은 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력적인 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캐시플로우,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이런 수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유는 생필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을까요? 저 아메이 암자도 못 꺼내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까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조금씩 더 늘어서 이제 캐시백을 조금씩 더 늘려볼게요. 그래서 나만 한 게 아니고 A라는 분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분이 SP를 하셨어요. Q를 하시게 되면 1차 보너스가 21%로 저한테서 독립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B, C, D, E를 해서 또 사이드 1000만 P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2차 보너스 6%를 본사가 가지고 있다가 줍니다. 그래서 60만, 실제로는 1.7배 하기 때문에 거의 9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아까 했던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를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라고 적혀 있고요. BB 계산하면 260만 원, 그리고 브론즈 빌더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337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한 레그씩 내가 한 분씩 같이 지속적으로 같이 이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그거를 키워 나가기 시작하신다면 한 레그 아까 전에 100만 원 받으려면 저희가 1층 기준으로 건물로 따지면 못해도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 상가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3억에서 4억을 모으는데 몇 년 걸릴까요? 내가 월급이 300이야. 예를 들어. 또는 뭐 잘 벌어서 500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어. 100만 원 저축 1년 하면 1200만 원, 10년 하면 1억 2천, 30년 하면 3억 6천, 이제 30년 뒤부터 1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30년 뒤부터 100만 원을 받으시겠으니까 아메이 비즈니스 같이 해서 저거 진짜 몇 개월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집중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사업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저희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회사를 2군데, 3군데 다닐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2~3군데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연봉을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연봉 한 달에 100만 원 올린다고요? 1년에 1000만 원씩 올릴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회사를 지금 하는 일 그만두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런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너무 계속 많습니다. 브론즈 빌더 그리고 실버 프로듀서 이제 SP를 한 번 하면 방금 전에 했던 이런 1000만 PB를 한 번 하면 SP라고 하고요. 3번 하면 GP 그리고 6번 하면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 루비 2천만 PB를 하시는 거고요. 요 SP를 12번을 하시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리고 내가 2레그의 플래티늄을 가지고 있으면 사파이어, 그리고 3레그의 플래티늄을 후원했으면 에메랄드, 6레그의 플래티늄을 후원했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이상 핀도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도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꼭 그래도 S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 막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여두시면 제일 편하죠. 여기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폰서가 사파이어고요. 그 파트너가 에메랄드고요. 그 파트너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요? 다이아몬드, 그죠? 네. 그래서 한국 아메이의 보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어 보너스, 연속 달성 보너스, 창업자 성취 보너스,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전 보너스 프로그램, NCA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성취만 해내면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준다 그러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준다 그러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에 브론즈 빌더도요. 계속 하시면 6개월 하시면 50만 원 주고 12달 하시면은 100만 원의 그 캐시백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연말 회사 다닐 때 연말 보너스가 연봉이 50%가 나왔다. 그런데 그거 나오면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계속 주고 있는데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Q 6개 성장하고 이제 12달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들이죠. 50%. Q 한 달에 50%를 이제 연말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너무 많은데 이런 건 딴 데서 이제 또 들어보시고요. What's Amway doing that makes it grow? We're sharing an opportunity with people. We're giving to people a chance to build a business for their own, many of whom who kind of thrown in the sponge, hadn't they? They say, oh, shoot, opportunity always for other people. I've never had a chance. And then you come along and you hand them a little kit and say, let me share with you. Let me show you how you can start a life anew, build a career of your own. We'll take your hand, we'll guide you, we'll counsel you, we'll work with you, but with a firm grasp and a fellowship and a belief in one another. New doors will open and opportunities will continue to expand. 이제 저는 아직 다이아몬드 핀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OM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저희 전체 팀에서 정말 탑 리더로 계신 FC 분들이 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고 오늘 이게 별론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드시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더 여러분의 사업 설명을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내가 100만 원으로도 100만 원 생각하고 해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요. 내가 정말 10억, 100억을 생각해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꿈에 따라 나는 뭐 100만 원 뭐 그 정도 안 벌어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억, 20억, 30억 정말 큰 비전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또 그런 어떤 사업 설명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더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한 번도 아까 아메이 시작할 때 사업 설명 같은 거 딴 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 아메이만 사업 설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순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그 지인이 어떤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하려고 사업 설명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다른 데도 사업 설명이 있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나를 오픈하려고 해도 거기 가서 사업 설명을 똑같이 듣거든요. 우리 이 프랜차이즈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러면서 이제 사업 설명하고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 나온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다른 건 자본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누가 또 공차를 해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재요. 같이 가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혼자 가기 너무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하러 해요? 막 이러다가 그래 궁금하니까 사업 설명 때 써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들어봤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거를 설명해주는 분도 안 할 것 같아.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하루 종일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남아요? 그랬더니 500 남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하고 한 돈 한 4억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4억을 투자해서 500이 남으면 1년에 6천인데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5년 뒤에 내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네요. 막 이러면서 맞지 않나요? 제가 근래에 몇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왜 조그만한 프랜차이즈 있죠. 뭐 이렇게 2억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억을 들여가지고 하면 한 달에 지금 막 700이 남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700이 남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분이 일을 안 하시던 분이면 할 만한데 일을 하시던 분이면 이제 월급을 포기하고 이제 2억을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계산해 보셨어요? 그 월급 300 받는 분이라면 그분이 회사 다녀도 300 벌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400이 남는 거잖아요. 그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400이 남으면 1년에 얼마 남아요? 4,800. 대충 5천이라고 치면 2억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4년 걸려요. 4년 일하고 나면 내가 안 차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와, 이게 진짜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세요. 저분이 프랜차이즈 막 3억짜리, 5억짜리 차렸다 그래서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장사가 됐을 때 500, 600이지, 500, 600, 700이지. 그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거 어정쩡하게 장사가 되셔야 돼요. 너무 잘 되면 앞집에 바로 생기고 옆집에 생겨요. 어정쩡하게 장사가 돼야 돼요. 진짜로. 프랜차이즈, 요즘에 커피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아요. 제 메가커피 너무 잘 되는 모서리가 있거든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테라가 생겼어요. 옆집에. 진짜 붙어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어정쩡하게 돼야 되는구나. 너무 잘 되면 저렇게 달라붙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민이 있고요. 모두가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기회를 진짜 전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소비자로서도 어떤 시스템이 있고, 아메이 사업자라면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거 여기 오실 때 진짜 의자값 하나도 안 내고 오셨잖아요. 정말 무료로 시작할 수 있는 아메이, 사용자가 5천만 명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화기가 75년 걸리고요. 전화기 선을 타고 라디오가 38년, 그 선을 다 타고 TV가 13년, 인터넷이 4년, 페이스북이 3.5년, 앵그리버드가 35일 걸렸대요. 재미까지 더하면 정말 그쵸. 인프라에다가 재미까지 더하면 비틀즈가 레코드판이 없으면 없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저희가 더 쉬워지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또 멀리서 또 이런 데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메이를 했어요. 아기를 낳고 도저히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왜냐면 돌아가는 순간 제가 막 해외로 끌려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애를 놔두고 해외를 갈 수 없다. 막 이래서 그냥 어차피 나 평생 일할 건데 이제 끝이 좋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메이를 선택해서 미친년 소리를 들었어요. 또 소문이 났어요. 임수경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제가 너무 잘해서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12%가 너무 죽을 것 같이 어렵더라고요. 12% SP는 아무도 막 너무 먼 사람이 하는 얘기 같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플래티늄을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막 너무 열심히 울면서 했어요. 막 이게 내가 이게 왜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한 번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제가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낯설고 사람이랑 낮에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사람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라 뭐 놀고 있는 것 같고 좀 아메이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드지 않으세요? 내 지금 이게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건가 놀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밥 먹잖아요. 자꾸 밥 먹고 커피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하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하면서 이제 플래티늄이 돼서 남편이 되게 좋아했죠. 네. 그때 어디였죠? 뭐 태국인가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MCA 여행을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거 안 할 때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그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리더였기 때문에 저런 혜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도 빌려가지고 롯데월드 빌려가지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롯데월드 빌려서도 또 했었고, 그리고 유사모 부트캠프라 그래가지고 유사모인데 플래티늄 이상인 사람들 또는 그 유사모이면서 부모님이 유자격 다이아몬드 이상인 20대 이상 35세 미만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호텔 뷔페를 확 먹여가면서 막 공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저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메이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무리 만든 게 이거 한 영상인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영상이에요. 그냥 바쁜 혈기에 이제 다들 저렇게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대가 잡는 나의 제가 됐겠죠? 해볼까 작은 화성 모두가 같이 그런 친구 있을까 일상 속에서 뛰쳐나와 꿈을 꾸는 작은 너인 그 친구 누구지 I'm way I'm dream way my way your way a good way 꿈을 꾸는 그대가 활활 날아가 일단 실수도 빠지지 발견해 is my way 그 친구 누구지 I'm the way 진짜 많죠 사람들이. A-M-W-A-I-A-N is my way. A-M-W-A-I-A-N is your way. 열정만큼 이루어지는 무대 있을까 행복과 자유 친구 모두 얻는 일 어디 없을까 내 인생의 주요 매우 열정이 넘치는 나만의 무대 이 무대 어디지 I'm way I'm highway runway new way a good way 갇혀있던 그 되게 많죠. 저분들이 저희가 1차수, 한 차수고요. 다른 차수도 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가서 저런 걸 했었고 아마 또 그거 했던 인원들 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또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메이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꿈꾸지 않았어요. 저 에메랄드 되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뭐 회사 퇴직할 때쯤 에메랄드만 돼도 참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꿈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하게 됐고 아메이가 비즈니스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정말 사람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들리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뭔가를 배우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배우고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 아메이의 확신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22년도 회계년도에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하게 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막 무료 뭐 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가 저를 주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 애들도 그러거든요. 저희 집 애들도 회사 학교에서 이게 죽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고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저는 막 어딘가에서 눈에 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OM용 복장이에요. 이런 색깔 입지 않아요. 절대 튀는 색깔 입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여튼 결혼할 때도 드레스 입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꼭 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걸 빨리 벗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을 마무리했는데 또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하여튼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드레스를 입고 정말 너무 이렇게 멋있는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그래 진짜 아메이는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라는 또 감사함도 제가 혼자 저렇게 드레스 입고 저기 걷는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안 와주잖아요. 그런데 아메이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제가 저런 행사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덱스터 예거. 이분은 정말 스펙도 없고 뭐도 없는데 아메이에서 너무너무 크게 성장하신 성공하신 분이죠. 지금은 자녀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여행도 옛날에 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지금도 이제 여행 꼭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도 있고 푸꾸옥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과 지금 요즘 2세대 분들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성과가 이제 자녀에게 또 상속이 되고 근데 또 상속이 된다고 하기에는 부모님이 120세 사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도 오늘이 이 올해가 내가 해야 되는 날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성장이 있더라고요. 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데 뭐 막 이런 생각 말고 한번 해보지 뭐라고 결심했을 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아는 만큼, 제가 비즈니스 해본 만큼이지만 이 아메이 안에 정말 크게 성장하셨고 너무나 견고하고 탄탄하고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사업 설명하실 때 꼭 오셔가지고 함께 또 듣고 또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